안녕하세요, 김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트렌드 코리아 쓰는 김난도입니다. 이수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에 어떤 새로운 시장의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떠오른 시장, 크게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고시장, 그리고 두 번째는 구독시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융시장. 그러면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네. 먼저 중고시장입니다. 근데 저만 해도요, 중고 그러면 떠오르는 말이 아나바다? 아끼고 나눠주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게 진짜 뭔가 소비 절약의 차원에서의 중고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나바다 차원에서 중고 거래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요즘 젊은 세대는 어떤? 저는 첫 번째는 역시 리셀도 있을 것 같아요. 리셀. 투자의 대상으로 요즘에 중고 거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요, 거기 막 텐트를 동원해서 줄 서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리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팔았을 때 잘하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명품은 수집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자산 가치로서의 담보 또는 그거를 되팔므로써 이윤을 좀 챙기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예 N차 신상, 요즘에는 N차 테크? 그걸 몇 번이나 이렇게 해도 아예 자산 가치로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N차 테크의 제일 대표적인 아이템이 스니커죠. 네. 10배 갖고 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엔차테크가 스니커 말고 어떤 아이템들이 있어요? 요즘에 선물 투자할 때 진짜 다양한 품목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레고 투자하는 분 봤어요. 레고 레테크, 식물, 나무. 저는 사실 당근마켓 말씀 나왔으니 말씀인데 처음 나왔을 때 조금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 플랫폼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매트칼프의 법칙이라고요. 이게 사용자의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트워크의 가치는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근데 당근은 그게 저는 먹는 당근인 줄 알았더니 당신의 근처에 약자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다 동네에서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네트워크의 효과를 역행하는 앱이 나오지? 이제 그랬는데 그 인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인기인가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커뮤니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 당근마켓 관련해서는 오히려 중고 거래 자체보다 커뮤니티의 플랫폼이 되고 있다 하는 점이 훨씬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이 N차 신상으로 대변되는 이 중고 마켓을, 중고 시장을 앞으로 발전 그 전망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뭐 굉장히 크게 확산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소위 버티칼, 그러니까 영역이 중요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전문 용품이나 전문 타겟들 이런 거 많이 특화시킬 것 같고요. 또 중고거래에서 이제 제일 어렵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냥 앞으로 중고거래는 그냥 뭐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가 아주 계속 켜질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도 가능하고, 그에 더불어서 그 버티칼하게 특화된 아이템, 또 배송이나 지불에서의 특화된 서비스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시장이었는데 교수님 요즘 구독 심상치 않습니다. 이 구독 이 개념이 좀 헷갈려요. 구독이요? 좀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일단 한 번의 계약을 맺으면 물건이 정기적으로 도착하거나 내가 정기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래서 해지할 때까지는 계속적인 계약 관계가 생기는 이제 그런 상품을 구독이라고 하죠. 최근에는 구독도 약간 이제 경향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 제일 대표적인 한 가지는 컨텐츠를 구독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많이 생기는 거는 상품 구독이에요. 뭐 커피가 오는 것도 있고, 뭐 편의점에서도 구독 많이 요새 신청하고 있고요. 근데 구독이 또 좋은 점은 저렴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컨셉 구독이라고 저희가 또 이름을 붙인 건데, 아까 얘기한 내가 예기치 않은 즐거움을 좀 주는, 요새는 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박스 안에 들었는데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 뭐 럭키박스라고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역시 정말 모든 것을 다 엮을 수 있는 그 토털 구독. 뭐 SK텔레콤이나 이제 이런 그 큰 회사에서 여러 가지 구독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구독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도
선보이는데 이제 그런 걸 토탈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군요. 앞으로 구독 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구독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중요한 게 그 팬슈머라고 해야 될까요? 팬슈머. 그 아까 버티컬 영역을 훨씬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굉장히 단골 계약된 단골이네. 네, 계약된 단골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소비자들을 잘 챙겨준다면은 아주 끈끈하게 묶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으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더 시장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약간 단점 혹은 문제점 혹은 앞으로의 뭐 과제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디폴트 옵션이라는 네. 게 있어요. 인간은 이제 한번 계약을 맺거나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 되도록이면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음원 사이트나 OTT에 계약을 했는데 이번 달에 바빠가지고 음악 거의 한 번도 못 들었다. 그런다고 바로 해지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간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이 해지가 훨씬 쉬운 그 인터페이스를 갖는 것이 사실은 길게 보면 맞네요.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팁이고 소비자도 네. 보호할 수 있는 길이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금융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융만큼 많이 바뀌는 산업도 또 없죠. 이 금융시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금융이 젊어졌다. 요새는 이제 앱이 발달하면서 또 하나 훨씬 더 큰 이유는 저희가 트렌드 코리아에서 자본주의 퀴즈라고 이름을 붙인 현상인데 이 어릴 때부터 자본주의적 논리가 굉장히 잘 체화돼서 돈이 생기면 이건 투자해야 되고 투자를 했으면 수익률이 높아야 되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철저히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금융에 진출하면서 금융산업 역시 굉장히 젊어지고 또 그 결과 중에 하나가 그런 아주 재미있고 혁신적인 광고 같은 게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여성들의 약진인 것 같아요. 네. 뭐 과거에는 아무래도 금융은 좀 남성의 영역이다 이제 이런 인식이 있고 재테크 같은 거는 남자들이 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요새는 뭐 남녀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요즘은 거의 뭐 만인의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 자체 연령이 어려지면 시장 자체도 그렇게 시장이 바뀌죠. 바뀌는 거죠. 나는 바뀐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게이미피케이션이랄까? 금융이 게임화한다. 네. 이건 뭐 굉장히 금융 사실 굉장히 엄근진한 네, 뭐 이제 맞습니다. 그런 비즈니스인데 게임처럼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금융이 젊어지면서 캐릭터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캐릭터들이 NH농협은행인가 뭐 오런뱅크 올리라는 캐릭터도 있고요. 요새 보면 금융기관이 아주 친근한 캐릭터들로 고객을 부르고 있다 네. 하는 것이죠. 확실히 쉽게 오라 이런 뜻인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젊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역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무들이 디지털화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물론 잘하고 계신 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보면 기존의 금융 업무 사실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게 돈에 관련된 문제니까 사고가 나면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절차 복잡한데 보면 그 절차를 전부 하나씩 디지털로 다 잘하는 디지털 코딩 회사 불러가지고 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앱이 여러 개고 그 앱 안에서도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맞아요. 근데 반면에 처음부터 디지털로 시작한 디지털 금융회사들은 그런 선입견이 없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고객이 제일 쉽게 예금을 하고 대출을 받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훨씬 더 친화적인 거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큰 고민 없이 하기 전에 다른 회사도 앱을 내놨으니 우리도 이제 앱을 내놔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CX라고 그러는데 네.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고객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외주사에 부탁해가지고 뭐 특정 기능을 앱으로 만들어서 출시하면 또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앱이 나오고. 그래서 나는 그 은행에 잔고조회하러 들어갔는데 앱이 도대체 무슨 앱을 깔아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문제들을 기존의 큰 은행들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요새 이제 이걸 통합하고 단순화하는 작업을 좀 많이 하고 계시죠. 좀 정리 차원에서 이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강자였던 오프라인 금융기관들의
디지털을 앞세운 대반격이 있는 이제 하나가 될 것 같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2021년 산업의 변화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정리한 2021년의 그 트렌드는 사실은 코로나의 영향을 아주 심각하게 받은 이제 그런 트렌드들인데, 우리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2022년은 이제 코로나 없는, 또는 적어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새로운 또 시장이 개척될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 같이 많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